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중국 사드 보복에 이어 두 번째 한국 때리기가 시작된 것일까요?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틱톡인데요. 비와 게리의 계정이 삭제되었고 현아, 김희철, 선미, 마마무 등의 계정은 그간 올렸던 게시물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틱톡이라는 앱을 이용할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틱톡 소문과 사생활의 위험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사에서 틱톡 앱을 실행하면 9초 만에 500KB 규모의 데이터가 앱에서 인터넷으로 전송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체 중국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한국과 미국, 중국의 국제사회 갈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게 된 연예인들과 시청자 여러분의 스마트폰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최근 비룡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 정지훈 씨의 틱톡 계정이 삭제되었습니다. 1일 1깡이라는 유행어와 함께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깡을 뽐냈던 그였지만 중국의 제재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삭제되어 버렸는데요. 중국의 K-POP 팬은 웨이보에 중국 틱톡에서 한국 연예인들의 계정이 차단됐다며 게시글과 함께 캡처한 화면을 올렸습니다. 유명 한류 연예인들의 계정에 그간 올렸던 게시글이 모두 삭제되었고 비와 게리의 계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비의 아이디를 검색하면 비슷한 아이디를 가진 유사한 계정만 뜰 뿐 비가 쓰던 계정은 찾아볼 수 없고 게리의 아이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아, 선미, 마마무, 트와이스, 아이즈원의 계정은 아직 남아있지만 차단된 상태입니다. 틱톡을 운영하는 더 우인 측은 일반적으로 계정이 차단되는 경우는 콘텐츠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될 때라며 한국 연예인들의 계정을 차단, 삭제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정 차단에 중국 팬들도 당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왜 한국이 제한되는 일이 벌어졌나? 이유가 뭔가? 한국이 미국처럼 더우인을 제재하지도 않는데 왜 한국 연예인 계정을 차단하는지 모르겠다. 대체 왜 삭제된 거냐? 블랙핑크를 더우인에서 볼 수 없다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틱톡의 이런 유치한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이 6천여 건의 아동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며 틱톡에 1억 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틱톡은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6,000건 이상 수집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회원가입 시 별도의 나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또 틱톡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틱톡 서버가 있는 미국, 싱가포르 등에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틱톡 앱을 실행하기만 해도 9초 만에 125장 분량의 문서 데이터가 앱에서 인터넷으로 전송된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틱톡 사생활의 위험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보안업체 디스커넥트 패트릭 잭슨 최고 기술 책임자와 협력해 실제 틱톡이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수집하는지 실험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틱톡은 비정상적인 양의 정보를 모바일 기기에서 컴퓨터로 보낸다며 틱톡이 수집한 정보는 대부분 사용하는 기기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쓰지 않을 때도 잠금 해제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거의 해킹과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틱톡 앱을 실행하면 9초 만에 약 210개의 네트워크 요청이 들어온다며 그 결과 500KB 규모의 데이터가 앱에서 인터넷으로 전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틱톡의 수집 정보는 광고를 타겟으로 할 뿐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가족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당신이 무엇을 재미있다고 느끼는지, 당신이 친구와 대화하는 내용 등 모든 프로필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틱톡 관계자
관계자는 틱톡은 이용자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고 이를 개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틱톡에 대한 고깝지 않은 감정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해 틱톡을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해 570만 달러 약 68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미성년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 문제로 틱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갈등을 겪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틱톡 금지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인도는 지난달 틱톡을 비롯한 중국산 앱 59개를 차단했으며 미국도 자국 내 틱톡 사용 금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인 웰스파고는 직원들에게 업무용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아마존도 임직원에게 틱톡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곧바로 실수라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미국 정부가 틱톡에 이어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도 제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와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위챗 애플리케이션을 금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나바로 정책국장은 틱톡과 위챗 등의 모바일 앱에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는 중국 내 서버와 중국군, 중국 공산당, 미국의 지적재산을 훔치려는 기관에 바로 전달된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이 두 앱의 평가를 이제 막 시작했다며 향후 구체적인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의 외교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이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사마소의 마음을 모두 안다고 답했습니다. 사마소는 중국 삼국시대 인물로 위나라를 뒤덮고 서진을 세우려는 야욕을 품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일본이 품고 있는 더러운 야욕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오 대변인은 역사적인 원인으로 국제사회와 주변국은 일본의 군사 안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일본 일부 사람은 외부 위협을 핑계로 군사적 제재를 느슨하게 하려 한다. 우리는 일본이 마음을 다해 역사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전소방위 원칙을 충실히 지키길 바란다. 일본이 계속해서 평화 발전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은 국가라는 점과 코로나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우한의 화중과학기술대와 미국 하버드대 공동연구팀은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끔찍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컴퓨터 모델 프로그램과 역학 데이터를 동조시켜 분석해보니 우한에서 1월부터 3월 코로나19에 감염되고서도 검진되지 않은 숨은 감염자가 87%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연구팀의 결과는 미국과 유럽에서 최근 혈청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과 일치합니다. 연구팀은 무증상 감염자, 전중후 감염자, 경증 환자 등이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중요한 구실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무증상, 전중후 감염자와 경증 환자는 검진하거나 격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감염 확산의 역학을 완벽하게 재구성해낸다면 코로나19 감염률과 영향의 불확실성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팀에서는 이번 역학 데이터를 동조시킨 모델을 사용해 코로나19 재유행을 예측했습니다. 감염 사례가 제로에 이른 첫날로부터 14일 뒤에 모든 방역 통제를 해제하면 코로나19가 재유행할 확률은 무증상과 경증 환자에 의한 전파로 97%까지 높아졌습니다. 해제한 지 34일 만에 재확산의 고점에 다다를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감염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14일이 지난 뒤에 통제를 해제했을 경우에는 재유행의 가능성이 32%까지 떨어지고 해제 뒤 42일이 지나서야 재확산 고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 중국과 일본에 비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적은 모습인데요. 이같이 우리나라가 코로나 확진자를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치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김치 덕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더 썬등에 따르면 장부스케 프랑스 몽펠리에대 폐의학과 명예교수 연구팀이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지역별 식생활 차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발효된 배추를 주식으로 삼는 국가들의 사망자 수가 적다는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발효된 배추를 섭취하면 엔지오텐신 전환효소 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엔지오텐신 전환효소는 인간의 세포막에 있는 효소인데 주로 폐에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엔지오텐신 전환효소와 결합해 신체에 진입하는데요. 발효된 배추를 많이 먹으면 이를 줄일 수 있고 바이러스가 신체에 침투할 가능성도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효 배추에는 황산화제도 많아 면역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중국은 유치하게 연예인들 틱톡 계정은 왜 삭제시키는 건가요? 땅은 넓은데 하는 짓은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작네요. 그나저나 틱톡에서 정보 빼간다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치가 건강에 좋은 건 사실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스크 잘하고 손 잘 씻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는 건 염두도 안 하고 무조건 김치로 예방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는 위험해 보입니다. 음식은 가리지 말고 골고루 드시고요.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